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녹한다의 카이캐드 3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캐드, 넘버 3. 자, 그리고 지금 녹한다의 카이캐드 시리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두이노 우노가 일단은 주인공이에요. 아두이노 우노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런 타입의 보드를 아두이노 업계에서는 쉴드라고 불러요. 그럼 쉴드라는 건 뭐냐? 아두이노의 각 디지털 핀을 연결하는 핀 헤더 위에 이렇게 어부바 해가지고 쓰는 형태를 쉴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쉴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아두이노에서 만들어 가지고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편하고 2편에 걸쳐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3편에서는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슬라이드에 있을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생각이에요. 일단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스루홀이라는, 스로가 아니고 스루홀, 구멍이 통과됐다 이 말이죠. THT라고 카이캐드에서는 부릅니다. 요거를 SMD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가? SMD라는 부품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네 둘 차이가 대략적으로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논해 볼 거고요. 그런데 녹한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MD는 안 쓸 거예요. 저는 이거 안 쓸 수밖에 없으면 이걸 쓰겠지만 최대한 스루홀 위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SMD 부품은 녹한다도 초보예요. 납땜 초보자들은 이거 기판에 납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루홀은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맞는 기판 같은데 납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SMD는 약간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지? 회로도를, 카이캐드의 회로도 편집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회로도 편집기에서 회로도를 조금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회로도를 조금 우리가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네트 라벨입니다. 네트 라벨이라는 거의 사용법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할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1편하고 2편에서의 전제 조건은 1단계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어떤 심볼하고 푸프린트가 카이캐드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카이캐드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쓰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받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사용할, 다 안 쓰겠습니다. 심볼하고 푸프린트가 없으면 다운로드하는 그런 예시를 오늘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할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쭉 해볼 건데, 슬라이드에 대략적으로 좀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뭐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다운로드 받는 그 페이지는 여기입니다. SNAPEDA라는 요 사이트, 요 링크 누르시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건데, 회원가입은 해주셔야 돼요. 뭐 자기가 알아서 회원가입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무료고 유료인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아무리 검색해가지고 써봐도 크게 뭐 비용에 관련된 어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료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습할 자료를 여기다가 쭉 이렇게 첨부를 해놨는데요. 오늘 해야 될 것 시간 정해진 분량 안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 4편에서 이어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3편에서 주력으로 탐구해 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지금까지 우리가 PCB 기판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카이캐드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열거를 해드리자면 1번. 프로젝트를 생성한다. 2번. 심볼을 배치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심볼이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이게 문제예요. 문제점. 그리고 3번. 풋프린트를 배치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풋프린트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볼하고 풋프린트는 한 쌍이다. 심볼하고 풋프린트하고 페어로 되어 있어요. LED 심볼을 갖다 놓고 다른 그 LED보다 핀수가 많은 풋프린트를 하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볼하고 풋프린트는 한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여간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어떻게든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회로도 편집기로 가서 PCB를 디자인한다. 디자인하고 라우트한다. 배선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배선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그럼 요 단계에서 자, 2번에서 심볼을 다운로드 받는다. 요 과정을 오늘 한번 해볼 거고요. 색깔을 바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풋프린트가 없으면 자, 풋프린트를 다운로드 받는다. 오늘 주력으로 할 것은 이 빨간 색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 더 해가지고 회로도 편집기에서 심볼을, 그러니까 회로도를 미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네트 라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요거 하기 조금 이전에 0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THT, 그러니까 스루월 부품, 스루월 풋프린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풋프린트와 SMD 풋프린트의 궁극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시오. 요런 예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어필해 보는 걸로. 그럼 요까지 딱 해두고 이제 일찍 오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C 공부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바로 와주셨네요. 짝짝짝짝짝짝.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보리밤님이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셨네요. 먼저 아이디를 불러달라고 그러신 건가요? 자,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SYH님 반갑습니다. 이바로 와주셨고 짝짝짝짝짝짝. 우드CNC님 반갑습니다. 3등으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열렬한 녹한다의 박수. 그리고 방현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도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진환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가 미리 작성해둔 이 슬라이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루월 풋프린트와 SMD 풋프린트의 궁극적인 차이를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요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잠시만요. 여기 또 컴퓨터가 이 쿨링팬이 또 빠르게 도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딱히 아무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컴퓨터가 힘들어하지? 뭐 몰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하면 좀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PCB 보드예요. 하나의 PCB 보드에 이건 아두이노 우노 쉴드가 아니에요. 자, 요 절반을 나눠 가지고 요쪽하고 LED 하나씩 켜는 어떤 예제를, 우리 제일 처음 만들었던 예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지금 구상을 가지냐면 요쪽에 핀 헤더가 두 개 있습니다. 요쪽에 배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배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ED가 여기 있습니다. LED. 그리고 LED는 항상 저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항하고 LED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거를 두 개를 여기다가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LED 저항. 저항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는데 요쪽 편은 스루올 부품으로 사용을 하고 요쪽은 SMD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눈에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프로젝트를 우리 처음 만들어 가지고 얘네 둘의 어떤 카이캐드에서 차이점이 뭐겠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원래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하자면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냥 그런 형식이 아니니까 새 프로젝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그젠플 3-1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회로도 편집기로 가가지고 여기서 심볼을 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잠깐만요. 컴퓨터 펜 이거 왜 이렇게 빠르게 돌지? 상당히 신경이 쓰이네. 제가 이 컴퓨터의 쿨링 펜이 빠르게 돌면 방송이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약간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요. 쿨링 펜이 빠르게 돌면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 있거든요. 방송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블루 스크린이 빡 하고 떠요. 그러면서 방송이 꺼져 버립니다. 그랬던 적이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필요한 구성품이 2세트죠, 그죠? 자, 심볼 추가하는 요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 좀 시간이 걸리더라. 우리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심볼 목록을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야, 잠깐만요. 쿨링팬 지금 진짜 최대로 빠르게 돈다. 잠깐만요. CPU 사용량 100%. 안티 멜웨어 서비스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끄는 방법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아니 제가 악성 코드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좀 하라고 했을 때 검사하면 좋겠는데 왜 내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 알아서 검사를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꼭 방송할 때 저렇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사람 예민해지게. 자, 그럼 여기다가 배터리 연결할 2핀 커넥터가 필요하니까 CONN 01 곱하기 0이라고 하면 되더라.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커넥터 제네릭에 있는 요거 J라고 된 거 2개를 자, 위에 1개, 아래에 1개 이렇게 두겠습니다. 위쪽 거는 스롤, 아래쪽 거는 SMD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LED가 저항이 필요하겠죠. R 해가지고 저항을 딱 또 하나씩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LED가 필요하죠. LED 칩니다. 그러면 요 LED 심볼이 바로 딱 보이죠, 그죠? 심볼 딱 배치하고. 자, LED 심볼은 극성이 있습니다. 저항은 극성이 없는데 여기 일자 막대기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쪽이고 아닌 쪽이 플러스 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커넥터 심볼은 지금 우리가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1번이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번이 플러스가 저항이 간 다음에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 LED의 심볼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요 네트를 이렇게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자,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SMD냐 아니면 스롤이냐 그것의 차이가 회로도 편집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풋프린트부터가 그게 갈림길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풋프린트를 각각 어떻게 할당해 주냐라고 한다면 우리 도구에 가서 풋프린트 할당 들어가면 이제 풋프린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LED의 풋프린트는 LED를 그러니까 스루홀하고 풋프린트하고 이제 분리를 할 건데요. LED 쪽에 잘 보면 여기 THT라고 된 거하고 SMD라고 된 거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죠? 먼저 그럼 THT 쪽 가서 1번은 스루홀로 가겠습니다. LED THT LED 3mm짜리 이걸로 지정을 하고, 두 번째 거는 SMD 쪽에 SMD 쪽은 뭘로 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SMD 쪽은 그래도 이게 크긴 건 압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 SMD LED 뒤에 0201, 0402, 0603, 0805 이런 식으로 숫자가 조금씩 커지는 거 보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게 작을수록 그 크기가 조그마한 거고, 크면 클수록 LED 크기가 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표준적인 사이즈가 이건 것 같습니다. 2022, 2012, 2012년도가 아니라 SMD 부품 그 어떤 규격이 2012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2012가 아니라 0805, 2012라고도 읽고 0805라고도 읽습니다. 이렇게 딱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커넥터는 두 개다. 자, 여기 핀 소켓에 2.54mm짜리 피치, SMD든 스로홀이든 둘 다 이거는 그냥 이걸로 해버리겠습니다. 자, 핀 2.54 피치에 2핀짜리 버티칼로 두 개를 딱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저항은 R1은 스루홀, R2는 SMD입니다. 저항 R 쪽에 가보시면 요 두 개 딱 있다, 그죠? 그럼 스루홀 쪽에 요 7.62mm짜리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건 이걸로 하고, 그리고 SMD 쪽에 가보면 또 요 치수가 쭉 있죠, 그죠? 요 중에 0805 요거 잘 모르겠으면 0805로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저장해 줍니다. 그럼 헤로도 편집기에 풋프린트 배치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여기 요 PCB 편집기 열기 눌러 가지고 PCB 편집기를 열어준 다음에 로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회로도 편집기입니다. 지금 요 위쪽에 업데이트 PCB 누르게 되면 지금 회로도 편집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가지고 와지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자기 식구들끼리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보죠. 자, 얘는 요렇게 한 세트고, 자,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자, 그럼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PCB 기판의 바운더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에 엣지 컷을 선택을 하고 사각형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다각형으로 그릴게요. 자, 다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자, 내 PCB의 그 경계를 말하는 거죠. 딱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딱 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배터리 연결되는 쪽은 요 각각 코너 쪽에다가 이렇게 두죠. 그리고 자,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요렇게 두고, 자, 뭐 그냥 느낌적으로 요렇게 둘게요. 요렇게 두고, 얘도 자, 방향을 잘 봐가면서 요렇게 두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위쪽에 얘가 LED구나. 얘가 저항이고, 그럼 저항이 여기 가고,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드냐 얘는. 한 요정도 그냥 대충 배치하겠습니다. 뭐 그 정렬 이런 건 하지 말고.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해야 될 게 FCU 선택한 다음에 배선을 해야 되죠. 라우트 트랙 누른 다음에 각자 연결될 것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얘는 여기 연결되고, 자, 얘는 여기 연결되고, 자, 얘는 여기 연결되고, 이미 딱 색깔이 이렇게 딱 연결될 자리가 얘 여기밖에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딱 연결하고 하라고 나오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연결할지만 내가 그려주면 되는 아주 간편한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자, 그럼 요까지 딱 해놓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PCB의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될 것인가 보려면 뷰에 3D 뷰 선택하시면 대충 요런 느낌으로 만들어지겠구나. 그럼 지금 이 기판에 왼쪽 면은 스루홀이고 오른쪽은 SMD입니다.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이게 차이가 확 나는데요. 이거 뒷면을 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판은 양면 기판이에요. 이 PCB 기판을 옆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상황이에요. 그럼 옆에 이렇게 요 두께의 PCB 기판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LED를 스로롤로 넣는다는 것은 구멍을 뚫는 겁니다. 요렇게 구멍을 두 개를 이렇게 딱 뚫어 가지고 요 안에다가 요 구멍에다가 LED의 다리 두 개를 이렇게 쇽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납을 여기다가 이렇게 납땜합니다. 그리고 납땜하는 부위를 패드라고 그러죠. 그럼 요때 중요한 거는 이 윗면에 스롤이 되어 있는 이 윗면에 있는 패드하고 아랫면에 있는 패드는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지금 스롤이냐 아니냐는 이게 관통이 되냐 아니냐예요. SMD LED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고 여기에 납을 바르는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패드라는 것은 납이 발라지는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납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부품을 요 PCB 기판에 배선에다가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얘는 뚫렸잖아요. 양면인데 뚫렸으니까 요쪽 면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얘는 요쪽 면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일단 크게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뒷면을 뒤집어 보면 얘는 구멍이 났다. 근데 이쪽에는 없는 거와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차이점이 차이점을 좀 우리 메모를 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THT와 SMD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나씩 잡아 넣어 보도록 하죠. 자, 1번. THT는 양면 PCB 기판에 THT는 관통되기 때문에 뒷면을 활용할 수 없으나 SMD는 한쪽 면에만 부착되기 때문에 반대쪽 면에 배선 라우트가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관통되기 때문에 뒷면에 그 스로월 부품 뒷면에 배선 라우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죠? 할 수 없으나 SMD는 반대쪽 면에 배선 라우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2번. 자, 요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요. 잘 보세요. 여기 플러스하고 저항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반대쪽 면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F가 윗면, 프론트 면이고 B가 백, 반대쪽 면이 되는데 반대쪽 면에다가 그리면 이게 색깔이 바뀌게 될 거예요. 딱 하고 배선 아웃 하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려지죠, 그죠? 그런데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얘도 똑같이 이거를 지우고 자, B를 선택한 다음에 배선 라우트를 하려고 하면 이게 여기 이렇게 탁 선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다시. 아니면 얘 애초에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다시 볼게요. 누르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를 탁 클릭하면 이 파란 색깔 선이 딱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눌러도 얘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쪽 면을 하게 되면 딱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알면 간단한 거죠. 잘 보세요. 지금 SMD면은 어떤 상태냐면 그 전원을 연결하는 부분이 스로울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핀헤더가 다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 아래쪽 면에 있는 이 넷 패드하고 요거 앞쪽에 있는 패드하고 요거 두 개를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SMD 부품은 관통이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배선 라우터를 요렇게 여기까지 가지고 온다고 해도 얘하고 얘하고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카이캐드 편집기에서도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스로울은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다리가 요렇게 나와 있는 것끼리 위쪽 면에 연결하나 아래쪽 면에 연결하나 서로 다 커넥트를 시킬 수가 있는데 SMD 부품은 아래쪽 면이 없기 때문에 연결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요런 것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스로울 부품은 양면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이렇게 한 바퀴 다 연결된 것과 같은데 이 SMD 부품은 한쪽 면만 쓰기 때문에 그 면에 있는 애들끼리만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얘는 단면밖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이거 똑같은 게 반대쪽 면에도 똑같이 그려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한쪽 면만 쓰니까 그런 것까지 딱 그 챙겨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요 예제를 1번 예제로 하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자, 여기 그 요쪽 면 한번 보시면 얘는 J1의 위쪽이 요쪽이 연결이 안 됐다. 그죠? 그런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정보의 양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죠. 요 첫 번째 예제에서. 자, 그러면 잠시만요. 요거 좀 작성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SMD 부품을 F면에다가 배치하면 B면에 있는 부품과 서로 배선 라우트가 불가능하다. 단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차이는 요게 단 것 같으니까 뭐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참고는 자, SMD 부품은 잠시만요. 치수가 있는데 0201은 진짜 조그마한 거예요. 0201 SMD 부품의 대략적인 크기에 대한 풋프린트는 아래와 같다. 자, 1번. 그냥 이렇게 할까? 0201, 0302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 0402, 0603, 0402, 0603, 0805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0201은 거의 납땜 초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조그만한 크기, 엄청나게 좁쌀만한 크기고 0402는 녹한다가 납땜하기 불가능한 조그만한 크기, 0603도 녹한다가 조금 하기 어려운 크기, 0805는 제가 어떻게든 노력하면 가능한, 녹한다가 아주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크기, 할 수 있는 크기. 그리고는 참고인데 저는 SMD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스로울로 하면 우리가 납땜하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양면을 다 복잡하게 그렇게 쓸 만큼 복잡한 PCB 만들 생각도 없으니까
쉽게 납땜하는 측면에서는 쉽게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예제 그리고 예제도 좀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3편의 예제 번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1번 THT와 SMD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한 PCB 기판 만들어 보기. 그럼 이제 2번은 뭐 하냐면요. 1번에서 만들었던 그 PCB를 네트 라벨을 이용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그냥 1번 이대로 넘어가고 2번부터 네트 라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의 템플릿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LED를 연결하는 예시를 네트 라벨을 활용해서 보이시오. 이제 네트 라벨. 그럼 이거는 지금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회로도를 예쁘게 작성하는 부분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거 하는 방법을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제는 요거 제가 나중에 딱 압축해가지고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다가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템플릿의 새 프로젝트 누르시고 아두이노 우노 고르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으로 풋프린트가 이미 얘는 다 배치가 돼 있으니까 아두이노용 풋프린트는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3-2번. 자, 심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쪽이 아두이노 우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 LED를 하나 연결할 거니까 LED와 저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LED 심볼 하나 추가하고 저항 심볼을 추가하겠습니다. R. 그리고 아두이노의 2번 핀에 LED가 연결되는 것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LED는 아두이노에 생성해서 LED를 아두이노의 2번 핀에 그럼 아두이노 2번 핀이 일종의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저항을 통과해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라운드로 가는. 그럼 제가 첫 번째는 예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2번에서 저항 연결되고 저항에서 LED 연결되고 LED 요 반대쪽은 아두이노의 GND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면 되거든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연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렇게 연결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로도를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우리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나중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게 그리고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녹한다는 요 카이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불과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게 뭐 어떤 완벽한 방법이라든지 아주 퍼펙트한 방법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뭐 사용 방법은 차차 이제 스스로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 가지의 그 경로만 하나 알려드리는 거고 나중에 여러 갈래로 가는 거는 직접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게 복잡하게 되면 막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거미줄처럼 여기 막 연결돼 가지고 뭐가 어디 연결돼 있는지 모를 거잖아요. 그죠? 크게 보았을 때 자,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트 라벨 1번 네트 라벨은 크게 전원 라벨과 이 용어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네트 라벨이 있다. 전원 라벨은 5V GND 12V와 같이 전원과 관련된 어떤 라벨이다. 그리고 3번 네트 라벨은 패드와 패드를 가상으로 연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약간 우리 코딩할 때 뭔가 변수로 치환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여기 두 개 있는 거를 여기 두 개 있는 거하고 요렇게 선을 그려가지고 연결합니다. 근데 여기 두 개 부품이 그 해로드 편집기에서 이 심볼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어가지고 요 안에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다른 애들 그리기가 조금 뭐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럴 때는 자,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내가 A라는 네트 라벨입니다. 지금부터 이걸 네트 라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 그려지는 이 줄을 네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 편집기에서는. 그럼 네트에 라벨 저 뭐야 그 재고 같은 거 관리할 때 라벨 프린터 가지고 붙이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아요. A라는 라벨하고 B라는 라벨을 요 핀에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요 핀에다가 부여를 한다라기보다는 A라는 네트 라벨하고 B라는 네트 라벨을 편집기에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요 선을 A에다가 연결하고 요 선을 B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A라는 네트 라벨을 여기다가 추가하고 여기다가도 추가한 다음에 요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얘네들 둘 사이에는 뭐가 있든 간에 얘는 이거랑 연결되는 거고 얘는 이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텔레포트 되듯이 A가 요쪽으로 가서 그 옛날에 마리오 할 때 저 뭐야 하수구 그 호수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반대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좀 격이 떨어지는 얘기였고 우리 웜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면 반대쪽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로 갔더니 요쪽으로 순간이동 해가지고 요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로 가서 순간이동해서 요로 가는 거다. 아, 그러면 이게 네트 라벨이고 그럼 전원 라벨이라는 거는 뭐냐? 전원 라벨이라는 거는 이거는 네트 이름을 내가 지어줘야 되는 거고 전원 라벨은 이미 막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게 요게 아두이노의 5V 핀이다. 이게 GND 핀이다. 그라운드 핀이라면 아두이노에서 그냥 요 5V 핀을 5V 전원 라벨을 그냥 여기 연결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라벨은 이렇게 표현해요. 저 기호에서는 GND 이렇게 연결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요 5V라는 그 전원 라벨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라운드 라벨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우리가 회로도 편집기에서 봤을 때는 얘네 두 개가 서로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5V라고 된 것끼리는 여기하고 연결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GND는 여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는 전원 라벨이라고 부르고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를 그 네트 라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어를 정의를 해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 이 눈치채신 분들은 이미 채셨을 건데 이미 여기 우리 아두이노 템플릿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요. 제가 여기 하나 지워 볼게요. 여기 2라고 적혀 있는 거 이거 보이나요? 이게 네트 라벨입니다. 2번이라는 숫자의 네트 라벨이 아두이노의 6번 핀 자리에 해당하는 이 핀 헤더하고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편집기 상에서 여기 add net 라벨이라고 여기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add net 라벨 보이죠? 요거 눌러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2번이었죠, 그죠? 2라고 된 걸 찾습니다. 2 여기 있죠? 2라고 된 거를 OK 누르면 여기 하나 딱 점이 하나 딱 튀어나오죠. 그럼 내가 요 2라는 이 점을 요리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R은 2하고 지금 연결된 거하고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요거는 요대로 연결해주고 LED의 반대쪽은 요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똑같이 이거는 전원 라벨은 요 위에 별도로 있습니다. 요 위쪽에 잠시만 마우스가 왜 안 나오냐. 자, 요 위쪽에 요거 보이죠, 그죠? Add Power 심볼이라고 된 거 보이죠?
전원 라벨이 아니라 파워 심볼이네요. 정식 이름이 파워 심볼이라는 거를 딱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중에 파워라고 된 거에 GND라고 된 거 보이죠? 요 가지고 와서 여기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이미 옆쪽에 GND라고 된 거 있으니까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와도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 두 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GND는 GND끼리 연결돼 있는 거고 2번은 2번끼리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우리 같이 알아보면 될 건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가장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모양이 일어나니까 좀 모양이 좀 안 예쁜데 뭐 이거 가지고 하나? 네트 클래스 뭐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스스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요 저항하고 LED에 푸프린트 할당해주고 PCB 편집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연결 방법이 제대로 이게 연결이 됐다면 회로도 편집기에 가면 그 PCB 편집기에 가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CHH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CHH님께서 노칸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노칸다의 열렬한 박수.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아니 노칸다의 후원자님들께서 막 들어오고 계시네요. 춘택님께서도 노칸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구체적으로는 로봇팔 후원 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툴 눌러서 Assign to Print 요 LED하고 저항에 푸프린트를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LED는 LED THT에 3mm 짜리로 해주고 저항은 저항 THT 쪽에 7.62mm 짜리 계속 똑같은 걸로 하고 있어요. 요런 다음에 세이브 누르고 자, 그럼 이게 과연 연결이 될 것인가? PCB 편집기로 가보면 되겠죠. 여기 와서 불러오면 자, 이렇게 서로 연결돼야 될 것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앞으로 만들 예제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연결해 주는데 제가 그라운드는 딱히 연결해 줄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라운드는 커버 푸어 가지고 그냥 커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라운드 쪽은 컨트롤 Z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결과물은 F면이나 B면 선택한 다음에 이거 Add Fill Zone 선택하시고 요쯤에 딱 눌러주시면 F면하고 프론트면하고 백면 둘 다 선택하고 그러면 요때 커버 푸어를 칠할 라벨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라벨이든 네트 라벨이든 그럼 제가 여기서 만약에 2라고 된 거를 선택을 한다면 2번 핀 아두이노의 2번 핀 가지고 커버 푸어를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라운드를 고르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해주시고 B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LED의 그라운드 쪽이 이렇게 빨간 색깔 부분이 구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앞면하고 뒷면하고 이렇게 발라지는 거다. 이게 커버 푸어 2편에서 주력으로 다뤘던 내용이다까지 우리 다들 이제 기억이 살아나셨죠, 그죠?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다음 2번의 중점 포인트는 요거죠.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연결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그때 사용하는 어떤 방법이 네트 라벨이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지금부터 할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제가 막 캡처를 하게 되면 방송하는데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캡처 자료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들어갈 내용은 회로도 편집기에서
네트 라벨 추가하는 방법 캡처해서 집어넣기.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 THT와 SMD의 차이를 그 3D 뷰어로 비교한 것을 capture해서 집어넣기. 나중에 제가 다 넣어놓을게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자, 그리고 이 전원 라벨은 정식 명칭이 파워 심볼이네요. 파워 심볼. 이거는 실제로 연결은 안 되어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연결은 안 돼 있지만 연결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요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복잡한 PCB 기판의 회로도 작성 시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말을 하나 적어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 이제 오늘 전반부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복습할 겸 해가지고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저장을 해서 딱 예제로 남겨드리고, 그럼 이제 3번부터는 뭘 하냐면, 자, 3번 카이캐드에 기본으로 포함되지 않은 심볼과 풋프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데 온습도 센서 DHT11을 나의 그러니까 아두이노 센서의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아두이노 우노 실드를 구현하시오. 뭐 쓸 것도 많네. 그러니까 요 포함되지 않는 게 온습도 센서라는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온습도 센서가 뭐냐면 자, 요거예요. 근데 우리 온습도 센서 지금 이거는 모듈화된 거고 아두이노와 연결하라고 모듈화된 거고, 여기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요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파는데 보면 요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되고 핀이 4개가 있어요. 그럼 이 핀 4개를 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PCB 기판을 만들어 가지고 저거를 아두이노에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회로도는 제가 준비를 해뒀어요. 요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요 보시면 DHT11이라고 된 거 보이죠? VCC 데이터 NTGND라는 4개의 핀을 가지고 있는데 요 4개의 핀을 저항하고 그라운드하고 막 LED하고 요런 거 하고 요 반대쪽에 보이는 요 U1이라고 된 거 보이죠? 이게 핀 소켓을 말하는 그 핀 헤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파란 게 이거고 요 튀어나온 요 선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만든 게 지금 요 왼쪽에 보이는 이 파란 색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보니까 10kΩ짜리 저항, 1kΩ짜리 저항, 요거는 LED죠, 그죠? LED고 핀 소켓인데 이거는 우리 필요 없죠. 아두이노 실드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그널이라 된 거를 아두이노에다가 디지털 핀에다 연결해주고, VCC는 아두이노에 5V에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그라운드는 요거는 다 파워 심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지금 카이캐드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시면 로그인을 딱 해줍니다. 그런 다음 자기 필요한 거 여기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자, DHT11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따라 펜 왜 이렇게 빠르게 돌지? 너무 스트레스네.
런타임 브로커라는 건 또 뭡니까? 런타임 브로커. 이한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여기 DHT11이라고 된 거 있는데요. 요거 눌러보시면 자, 여기 심볼하고 풋프린트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 그 로그인 하시고 제가 여기 링크도 넣어놨습니다. 여기 요거 링크 딱 누르시면 이쪽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두 개를 동시에 다운받겠다고 누르고 어디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걸 쓰려고 하느냐, 우리 카이캐드죠. 카이캐드를 딱 골라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버전이 버전 7이니까 버전 6이나 그 이후 요거를 딱 선택하시면 압축 파일이 하나 딱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그 압축 파일을 이제 찾으러 갑니다. 다운로드에 가면 여기 있다, 그죠? 요거를 압축을 딱 풀어보면 자, 안에 이렇게 보기를 희망한 게 아닌데, 자, 아래 자, 이제 요 파일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죠? 확장자를 잘 보시면 카이캐드 언더바 mod라고 된 거하고 카이캐드 언더바 sym이라고 된 게 있어요. sym이라고 된 게 심볼, mod라고 된 게 풋프린트입니다. 요거 두 개를 카이캐드에 추가를 하면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요것에 좀 기본 자료를 잠시만요.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심볼과 풋프린트를 다운로드 받는 절차. 1번, 내가 원하는 것을 검색해서 심볼과 풋프린트의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럼 여기서 카이캐드의 mod 맞나? 카이캐드 언더바 mod 파일이 풋프린트 파일이고 카이캐드의 sym 파일이 심볼 파일이다. 이것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제 그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럼 3번 예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두이노 그 쉴드 타입으로 저번 주보다는 조금 어려워진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심볼 편집기하고 풋프린트 편집기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좀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이렇게 메모해 두는 거예요. 카이캐드에서 심볼 편집기와 그 풋프린트 편집기로 파일 추가하는 거 캡처하기. 나중에 제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심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심볼 편집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되면 직접 심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심볼을 만들려고 이게 끄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추가하는 것까지만 오늘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 상에서. 그러면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나? 잠시 어떻게 하더라? 뉴 심볼. 잠시만요. 갑자기 보니까 조금 좀 혼란스럽네요. 일단 내가 쓰는 게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추가했더라? 뉴 심볼. 이거 아니고. 이거네. 자, 요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걸 부터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할게. 심볼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심볼 추가하기. 3번.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먼저 추가한다. 요것에 대한 캡처 자료는 밑에다가 제가 해놓을 거니까 여기서 파일 new library 보이죠, 그죠? new library 누르고 글로벌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말고 글로벌 하고 왜 이 화면이 나오지?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요 꼭다리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저 꼭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add 해볼까? 그냥 쟤를 고르면 튀어나오려나? 자, 그럼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죠. new library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았던 요 파일 있잖아요. 그죠? 요 파일을 일단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미 있다. 추가한 적 없는데 왜 있죠? 예.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제가 한번 찾아서 오겠습니다. 제가 SX1276이라고 돼 있는 거 저거 보이죠? 저거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 얘를 어떻게 추가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add library 이걸로 한번 해볼까? add library 하니까 나오네.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잠시만요. 이름 못 바꾸나? 아니, 그럼 지금 여기 열려있는 거 밑에다가 제가 쭉 추가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지금부터 추가하는 심볼 있잖아요. 그 심볼을 하나의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니까 그냥 온습도 센서 거 한 덩어리 또 뭐 다른 거 필요하면 다른 거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근데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내든지 요거 이름을 바꿔가지고 my library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저도 사용 방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요. 좀 당혹스럽네. 그럼 일단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렇게 심볼이 나온다, 그죠? 요까지 해가지고 저장하면 저장하면 여기 회로도 편집기에 가가지고 자, 심볼 추가하는 거 눌러서 딱 보시면 우리가 추가해놨던 얘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거 온습도 센서 심볼이 내 카이캐드 프로젝트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심볼에 해당하는 풋프린트만 추가를 하면 끝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풋프린트 편집기로 가가지고 미리 좀 알아서 올 거를 제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왔네요. 그냥 당연히 추가하면 될 줄 그렇게 알았는데 자, 얘도 뭐 라이브러리 개념이 있죠, 그죠? 근데 나 저거 어떻게 추가했지? 빈 프로젝트 create new library. 자, 얘도 new library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폴더를 그냥 추가하면 되는구나. 자, 그럼 알겠네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다운받은 심볼 파일을 선택하면 끝. 이거는 됐죠. 그럼 풋프린트 추가하기. 이거는
풋프린트를 모아둘 폴더를 하나 생성한 다음 그 풋프린트 편집기에서 추가해주기. 요거는 그냥 글로 설명하고 캡처한 거 여기다가 쭉 넣어 놓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폴더를 어디다가 지금 넣어 놓을 거냐면요, 우리 카이캐드 프로젝트 폴더가 어디냐면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문서 안에 카이캐드라는 폴더가 내가 안 만들어도 있거든요. 요거 들어가 가지고 실점0 안에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이미 여기 있어요. 저는 요 풋프린트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녹한다 뭐 된 거 보이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다가 근데 이건 내가 추가했을 만한 그런 이름이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마이 풋프린트라고 일단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풋프린트라는 이 폴더 안에 여기 저 풋프린트 파일을 집어넣어 놨겠습니다. 그리고 저 폴더를 저 PCB 편집기에 저 풋프린트 편집기에 등록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뉴 라이브러리에 글로벌하고 요거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 마이 왜 없지? 자, 녹한다도 초보자라서 자, 마이 풋프린트 있어야 되는데 요쯤에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녹한다는 있잖아요, 그죠? 조슈아 유님 반갑습니다. 윤건이 아빠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녹한다의 큰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뭐지? 왜 추가가 안 돼 있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음번에는 좀 제대로 알아서 오는 걸로. 마루호도님 반갑습니다. 마루호도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그동안에도 녹한다는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요 안에 넣어놔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건 것 같네요. 지금 요 안에 이 폴더가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이 이 확장자가 항상 이거여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my 풋프린트 요런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다가 얘가 있으면 아마 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dd library. 그러면 문서에 카이캐드에 풋프린트에 요거 왜 안 돼? 왜 안 됩니까? 여기 이제 됐네요. 마이 풋프린트 나왔죠? 요 안에 눌러보면 온습도 센서용 풋프린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이제 우리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회로도를 보면서 이제 쭉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얘네들 두 개의 심볼하고 저항 두 개랑 LED 한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하면 되겠죠? 딱 저 모양 그대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심볼을 먼저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심볼은 그 추가해 놓은 이름 여기 들어있겠죠, 그죠? 요거 추가하고 요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최대한 이 회로도하고 똑같이 그릴게요. 요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저항 2개 그리고 LED 1개
마루오도님 잘 계셨습니까? 아, 뭔가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굉장히 바쁘셨던 걸로. 자, 그럼 이 배치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R1이 한 여기쯤 있고 R2가 여기쯤 있고 그 다음 LED가 플러스가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딱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 요 잘 따라가 보시면 1번하고 VCC가 연결이 되어 있죠. 보입니까? 요 VCC가 아두이노의 5V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V는 요 전원 라벨 선택하시고 여기서 파워의 5V 플러스 5V라고 된 거를 요 선택하셔가지고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 이쪽에 전원 라벨 파워 라벨 5V 돼 있는 거 여기 보이죠, 그죠? 얘를 카피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딱 두고 그럼 지금 회로도를 보니까 1번이 5V하고 연결되고 저항의 위쪽하고 각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1번이 자, 요 저항의 위쪽하고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이 돼 있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맞죠? 그리고 다음 자, 저 R1의 반대쪽이 2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요 R0라 돼 있네. 저는 지금 R2입니다. 얘가 R2는 LED를 거쳐가지고 요 그라운드하고 또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럼 또 그라운드 가지고 와야 되겠죠. GND 여기다 두고 요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인트 돼가지고 4번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요렇게 조인트가 돼 있죠.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시그널 핀이 반대쪽 여기 소켓으로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아두이노의 2번 핀하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 온습도 센서의 2번 핀하고 아두이노의 2번 핀하고 우리 저 전원 라벨이 네트 라벨이라는 걸 몰랐다면 이렇게 연결해 주겠죠. 요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죠. 조금 더 우리가 좀 한번 써보려면 자 여기다가 네트 라벨을 하나 추가합니다. 자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네트 라벨을 하나 생성하죠. 요 보이죠? 데이터. 요 데이터의 의미는 SIG 시그라고 하죠. 시그. 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그. 그럼 요 시그라는 핀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카피해다가 여기다가 연결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요 SIG라는 게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이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화면상에 있는 회로도 우리가 다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풋프린트를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assign 풋프린트 가가지고 자 LED는 스롤 부품으로 무조건 납땜하기 좋은 형태로 마루오도님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모르지만 아두이노를 재밌게 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카이캐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LED THT 특별하지 않으면 저는 LED는 계속 이걸로 쓸게요. 자기 크기에 맞춰서 쓰면 되겠고 저항도 특별하지 않으면 7.6 몇 mm짜리 그걸로 7.62mm 길이가 7.62mm 짜리인 걸로 나닥. 그리고 요거는 지금 풋프린트가 아까 전에 마이 풋프린트라는 그 안에다 넣어놨죠. 마이 풋프린트 어디냐? 여기 있네요. 여기. 마이 풋프린트에 요거잖아요. 그죠? 요게 아까 매칭이 되는 거니까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세이브 한 다음에 PCB 편집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회로도 다 됐고 여기 가지고 와서 연결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딱 나왔죠? 딱 이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작업이겠죠. 온습도 센서가 여기 있고 자, 얘는 이렇게 뭐가 어디다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딱 눈치껏 보면서 그냥 우리 회로도 그려놓은 거하고 유사하게 갑시다. 그냥
R2 여기 있고, 맞나? R1, R2네. 그럼 R2 여기 가고, R1 여기 가고, LED 여기 가고. 요래 해가지고 딱 필요한 것끼리 연결하면 끝나겠죠. 좀 공간 낭비는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보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우리 PCB 그 나중에 제작되는 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 이 글자 있잖아요. 요게 U1이라고 된 거하고 요거 두 개하고 일단 눈여겨 한번 봐보세요. U1이라고 된 거하고 요 이상하게 적혀 있는 글자하고 요 3D 뷰어가 최종적으로 그 PCB가 만들어질 어떤 예시라고 보면 되거든요. U1은 있는데 아까 그 긴 글자 그거는 요 안 나오죠, 그죠? 저거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글자 이거는 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데다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놔두면 돼요. 김갑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보니까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핀이네요. 그라운드는 조금 있다가 코퍼 푸어 부을 거니까 그라운드는 연결 지금부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취소하고. 자, 요 핀이 아두이노의 5V, 요 자리가 아두이노 5V 핀이에요. 요렇게 그냥 뭐 적당한 느낌으로 빡 연결해주면 끝. 그 다음 핀. 자, 요 핀이 여기랑 연결되고 여기랑 연결되고 양쪽으로 조인트 되면 되니까 요렇게 연결하고 예쁘게 그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서로 연결만 되도록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회로도대로 연결되어야 이렇게 이제 얘네들끼리 다 서로 상호간에 연결하면 된다는 거니까 요렇게 연결해도 되고, 자, 이거와 이것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얘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조인트 시킨 거나, 이게 안 예쁘잖아요, 그죠? 점 대 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나 그게 그것이다. 됐고, 그 다음 얘는 LED 이렇게 연결하고, 요 LED 반대쪽은 그라운드와 연결될 건데,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빼고, 자, 요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이 너무 그림이 좀 예쁘지가 않는데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서로 연결만 되도록 연결되고, 그리고 요 핀은 아무데도 연결 안 하는 핀이니까, 이 아까 회로도 보시면 요 NC 요 꼽혀된 거 보이죠? 연결 안 한다는 의미니까 지금 연결이 다 이루어졌네요. 자, 그 다음 남아있는 거는 여기다가 그라운드 연결하기 위해서 F면이나 B면 선택하고 필 존 선택해가지고 요 그라운드를 부으면 되겠죠. 요렇게 요래 B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보여지는 이 PCB가 아두이노 우노에서 온속도 센서 값을 측정하기 위한 나만의 PCB 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요거 뭐 선을 어떻게 예쁘게 그리고 뭐 하는 거는 스스로 고민하시고, 잘 보시면 LED 여기 이렇게 커퍼 푸어 제대로 연결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온속도 센서 제일 끝에 요 X자로 요 커퍼 푸어 연결된 거 보이죠? 그라운드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패드에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된 게 요 뒷면 뒤집어 보면 아두이노 그라운드가 여기 2포인트 있거든요. 이렇게 쇼트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면 13번 핀 옆에도 그라운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쇼트 됐죠. 그러니까 그라운드는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연결하는 거고, 핀하고 전원만 VCC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PCB 기판을 딱 받으면,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들어 둔 샘플은 없습니다. 아두이노 우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빵판을 이용해서 꽂아 쓰는 게 아니라 내 기판에 얘가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겠죠. 이 모듈이 내 PCB 기판에 박혀 가지고 쉴드를 오면 이렇게 납땜해 가지고 여기 박혀 있는 이 온수도 센서를 이렇게 연결하고,
아두이노 2번 핀의 온습도 센서 값을 읽어드리는 코드를 집어넣으면 온습도 값이 바로 읽혀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R1하고 R2의 저항 크기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 저항은 내가 골라가지고 직접 꽂아서 납땜해 주는 거니까 회로도 편집기하고 PCB 편집기에서 저항 크기나 뭐 저항 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설정해 줄 건 없어요. 사용자가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꽂아 넣어가지고 납땜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가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 완성된 거 제가 여기 캡처해서 넣어 놓을게요. 지금 딱 이 모양을 그대로 카이캐드 가지고 만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예제 3번 캡처 자료 넣기. 캡처 넣기.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죠. 그 다음은 이 녹한다가 자주 사용하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mp3 모듈인데요. 아우, 왜 이렇게 답답 증세가 갑자기 또 나오네. 자, 그것의 실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고요. 이거 스피커입니다. 이건 스피커고 이게 DF 미니 mp3라는 이름을 가진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mp3 모듈이고요. 요거를 지금 제가 아두이노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실드 있잖아요. 얘가 제가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꼽혀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꽂고 요쪽 편에 있는 요 핀헤더, 이 핀헤더에는 스피커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이렇게 빼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제일 처음 만들었던 건데요. 근데 가만 보면 지금 이 mp3 모듈이 연결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핀 헤더라고 부르기로 했죠. 둘, 넷, 여섯, 여덟, 8핀 커넥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8개짜리 8개짜리.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럼 얘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그려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풋프린트를 직접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 찾아놨어요. 요거 링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딱 누르시면 이거 나온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풋프린트하고 그 심볼을 둘 다 다운 받겠습니다. 자, 뭔가가 다운 탁 된 거 보이죠? 봤죠? 그럼 이제 여기 가서 다운로드 가서 요거 압축을 풀고 자, 그럼 요 안에 요 SYM이 심볼 파일이고 이게 그 풋프린트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풋프린트 파일은 요 폴더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끝나고 심볼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추가할 생각이냐면요. 여기 일단 저장 좀 하고요. 심볼 편집기로 가가지고 아까 온습도 센서용으로 추가해 놓은 요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계속 하나씩 추가하도록 할게요. 요거 이름을 조금 산뜻하게 뭐 녹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아니면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심볼 요거는 제가 다운받은 심볼이고 그 카이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거기 가가지고
요거 거기서 이름을 바꾸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네. 아이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다가 이미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놨으니까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는 임포트 심볼 눌러가지고 우리가 다운받았던 요 심볼을 여기 밑에다가 타타타타 추가해가지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저렇게 쓸데없이 공간만 늘어나게 되니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심볼 가지고 오는 거 완료됐고 푸프린트는 아까 그 폴더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서 아까 마이 푸프린트라는 데 넣어놨잖아요. 이거 보면 추가돼 있죠, 그죠? 요거 DF 미니 저 푸프린트니까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예제 4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4번 DF 미니 mp3 모듈과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아두이노용 실드를 제작하시오. 바로 만들어가. 이거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시연까지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결 방법은 1kΩ짜리 저항이 2개가 필요해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아두이노는 저 통신하는 통신 레벨이 5V고 이 mp3 모듈은 3.3V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 프로젝트부터 만들죠. 단계 한번 해봅시다. 아두이노 우노 프로젝트 이그젠플 3-4 항상 출발은 회로도 편집기부터. 그럼 지금 추가돼야 되는 게 자 여기 어디냐? LED라고 이렇게 돼 있구나. 잠깐 여기 아래쪽에 가보시면 자 여기 안에 넣어놨다 그죠? 요거 추가하고 그리고 스피커가 연결돼야 될 2핀 핀헤더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추가해줘야 되겠죠? CONN 01 곱하기 02 2핀짜리 딱 가지고 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에어컨 좀 잠깐 이렇게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 TX, RX라고 된 게 아두이노와 연결되는 통신핀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연결을 해놨냐면 통신핀이 이 몇 번이냐 이게 8번 9번에다가 연결해놨네요. 8번 9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마 제가 그린 회로라면 TX가 8번, RX가 9번에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번하고 11번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과거에 그려놨던 다른 회로도를 샘플을 가지고 온 거라서 그렇고 지금 여기 자주 색깔 선 있죠? 자주 색깔 선이 아두이노 실드의 9번 핀에 연결이 된 상황이고 보라 색깔 선이 1kΩ짜리 저항을 거쳐가지고 8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원은 아두이노의 5V 핀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두이노의 5V 그리고 여기 제가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그라운드, GND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녹색깔 선 있는 이 두 부분이 스피커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될 것이냐? USB는 뭐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언급 안 하는 핀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K12라고 된 거는 딱 보니까 스피커를 줄여서 쓴 것 같고 VCC가 전원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GND가 마이너스 쪽인 것 같고 그럼 연결해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요 회로도 대로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요대로 연결합니다. 저항도 두 개가 필요하니까 심볼을 미리 추가를 해놔야 되겠네요. R. 저항은 요 통신하는 데 주변에 있어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이게 요렇게 하도록 하죠.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야 될 게 5V 전원 라벨 딱 납치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붙여두겠습니다. 여기는 5V. 그 다음 그라운드 가지고 와서 딱 붙여두고 여기는 그라운드. 그리고 스피커는 요렇게 바로 연결해줘 버리면 되겠죠. 스피커. 그리고 뭐 요 애드키 요런 애들은요 뭐 사운드 그 볼륨 올리고 그리고 뭐 mp3 다음 mp3 파일 재생하고 이런 외부에서 입력을 받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는 필요 없으니 X라고 된 걸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너희들은 안 씀. 이런 의미로 얘도 안 씀. 자, 그러면 요 TX라고 된 핀이 아두이노에 지금 요 8번 핀에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요렇게 1kΩ짜리 저항을 지나서 8번 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8번 얘 가지고 와서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는 9번 요렇게 요것도 연결 안 하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핀이 다 그 부여가 됐죠, 그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푸프린트 할당하기. 어사인 푸프린트. 커넥터는 2.54짜리 피치 핀 소켓 2핀짜리 버티칼 추가해주고 저항은 늘 사용하던 거. 저항 크기는 1kΩ인데 뭐 그 푸프린트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사가지고 꽂으면 되는 거니까 저항에 7.62짜리 두 개 해주고 그리고 요 mp3 모듈의 푸프린트는 아까 추가해놨었죠, 그죠? 잘 모르겠으면 제가 그 해놓은 거랑 똑같은 과정을 그냥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마이 푸프린트에 요거죠, 그죠? 요거 추가하고 자 저장. 연결이 안 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PCB 편집기로 갑니다. 켜니까 춥다. 그러면 수정사항 반영하기 누르시고 자 딱 왔죠? 그럼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쁘게 그 배치하면 끝나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 공간 낭비하는 게 좀 싫어가지고 저항 두 개를 어차피 mp3 모듈이 위에서 이렇게 꽂혀질 거니까 요 안에 공간은 죽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항을 요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랑 유사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R1, R2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R1하고 R2가 어디 있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렇게 둘까? 요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배선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정렬하는 기능은 제가 알려드렸었죠. 요렇게 두 개 정렬할 놈 두 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얼라인에 뭐 레프트든 라이트든 지금은 위쪽 정렬이니까 탑 정렬해야 되겠네요. 얼라인 탑 하면 얘네들 두 개가 딱 높이가 딱 위치가 맞아지더라. 이제 배선하기 요거는 스피커는 요쯤에다가 요렇게 딱 연결할 수 있게 딱 배치해 두고 이제 배선하겠습니다. 요렇게 스피커 연결됐습니다. 요쪽이 5V VCC가 연결되는 거죠. 얘가 이제 이걸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이렇게 연결해 버리게 되면 문제가 요렇게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핀이 여기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갈림길이 이게 블로킹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원 핀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뒤로 이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스피커 뒤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약간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뒤쪽에 여유 공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지금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 하고 얘네들을 얘는 좀 이렇게 45도로 꺾이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이거 말고 좀 이렇게 굴곡 없이 예쁘게 그려지도록 됐고 요 핀은 요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요렇게 돌아가서 요렇게 연결된다. 그럼 저항 쪽 연결 다 됐고 요 핀이 요렇게 연결되면 되고 요 핀이 요렇게 연결되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그라운드 핀은 커퍼 푸어 불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그라운드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핀 다 연결됐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필 존 누르고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딱 따닥 B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커퍼 푸어 연결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마진이 있고 연결되는 쪽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되는 거 보이죠? 요 핀도 그라운드인가 보네요. 요 핀도 연결되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 그라운드와 연결 안 되니까 이렇게 칠 안 되고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3D 뷰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겠죠. 지금 요쪽에 8개, 요쪽에 8개 피치가 2.54입니다. 2.54 피치짜리 8핀 핀 소켓을 구입을 해가지고 따닥 세워서 납땜하고 요거 근데 보면 3D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기본 라이브러리에는 3D 모델이 거의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외부에서 설치한 이런 애들은 내가 3D 모델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여기다가 3D 모델을 없는 거를 추가하는 거는 제가 하는 방법 알고 있거든요. 좀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 딱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요거예요. 딱 요 부분이죠, 그죠? 요거 두 개랑 요거 제가 납땜까지 싹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근데 내가 코드를 넣어놨던가 작동이 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었죠. 디자인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확인하는 그 기능이 있었다, 그죠? 인스펙트에 이거 한글 됐다 영어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국문으로는 검사라고 돼 있을 거고 디자인 룰 체크 요거 선택합니다. 그리고 run drc 누르시면 막 에러 난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왜 에러 났지? 오버랩 된다. 지금 이거는 그거 말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조금 더 고급 기능이긴 한데요. 지금 이 DF 미니가 차지하고 있는 이 풋프린트 영역 안에 왜 다른 그 풋프린트가 여기 안에 내부에 들어갔느냐. 근데 우리 실제 납땜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카이캐드의 PCB 편집기가 봤을 때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 보라 색깔 선 보이죠? 이 보라 색깔 선에 대해서는 우리 차후에 논하도록 할 건데 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MP3 모델의 풋프린트가 차지하는 영역이다. 그거를 지금 적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요 안에는 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근데 얘도 보면 보라 색깔 테두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확실하게 에러가 나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요렇게 만들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스킵해도 되는데 아니면
여기 외곽에 있는 저 보라 색깔 선을 지워버려도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 우리 차후에 논하도록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생한 에러가 실제 나오는 PCB하고는 무관하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지러워라. 자,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했지? 요거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여기다가 제가 캡처해 가지고 나중에 집어넣어 놓을게요. 예제 4번. 그리고 이 코드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되고요. 요거 혹시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아두이노 코드 넣어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좀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으시죠? 그냥 이런 건 하지 말고 스킵할까? 굳이 이 장면을 보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만, 이미 그 만들어진 시안이 있으니까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 코드는 지금 어떻게 돌릴 생각이냐면요. 자, 아두이노의 그 라이브러리 검색하는데 라이브러리 매니저로 가가지고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다운을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중간 결과물을 조금씩 보면서 갑시다. 제가 딱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죠. 자, 여기다가 DF 미니 MP3라고 치겠습니다. 이래 치면 나오려나? 안 나오네요. 그럼 DF 미니라고 한번 쳐보죠. 안 나오네. 그냥 MP3라고 치겠습니다. MP3. 왜 이렇게 느리냐? 자, 여기 보이죠? DF 미니 MP3 바이 마쿤하고 버전은 새로운 버전이 많이 나왔네요. 제가 해놓은 버전하고 똑같은 걸로 하세요. DF 플레이어 미니 MP3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고 1.0.6 버전입니다. 라이브러리 버전 1.0.6 버전. 그리고 이 MP3 모듈에는 SD 카드가 들어가요. 여기 딸깍하면 이 SD 카드에다가 MP3 파일을 3개 넣어 주시는데요. SD 카드에 MP3라는 폴더를 만들고 지금 여기 있는 예시처럼 3개의 파일이 2개의 파일만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1번 파일하고 2번 파일. 그리고 그러니까 요대로 딱 지금 그 MP3 재생하고자 하는 MP3 파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정은 어떻게 할까? 이 시간도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MP3 파일의 재생 시간은 5초 미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초 미만. 5초 미만만 재생되는 걸로. 그리고 이거 코드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직접 하시고 작동되는 샘플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이런 제약 조건을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드가 랄랄랄라 이대로 두고 지금 소프트 시리얼로 돼 있으니까 요거 필요 없고 자, 제 마음대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지금 8번하고 9번 핀에 연결된 상황이죠. 그럼 이런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8번하고 9번 그리고 랄랄랄랄랄랄라 한 다음에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이 코드는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시리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통신 속도는 9600으로 하고 만약에 serial.available 이거 뭐하냐? 자, 뭐하고 있냐? serial.read C가 0이거나 1이거나.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시리얼 모니터 가지고 한번 컨트롤 해볼 건데요. 0을 전송한 경우, 1을 전송한 경우. 0을 전송하면 1번 파일 재생하고 1이라고 보내주면 2번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번 파일이라는 거는 파일 이름이 0001인 걸 말해요. 파일 이름을 요거랑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mp3라는 폴더 안에 0001.mp3 파일, 0002.mp3 파일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0001.mp3가 재생이 되는 거고 요거는 0002.mp3가 재생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재생하는 코드는 여기 있으니까 딱 가지고 가서 요거 하고 지금 뭐 아두이노 코드만 봐가지고는 뭐 하는지 모르겠죠? 자, 이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가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일단 실드 결합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요 mp3 파일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꽂아놓은 걸 보면 아마 들어있겠죠? 요렇게 꽂아주고 실드 결합해주고 그리고 스피커 연결해주고 스피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반대로 연결해도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소리가 약간 어눌하게 들리면 뽑아서 반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꽂으면 소리가 좀 잘 나오고 반대로 꽂으면 소리가 조금 안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 코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작동되면 샘플 코드로 제가 그 슬라이드에 집어넣어 두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실습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럼 시리얼 모니터라는 거를 열고요. 이미 인식됐죠, 그죠? 파일이 두 개 있고 볼륨이 24다. 보레이트를 9600으로 요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라인 엔딩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여기 뭐 입력할 수 있는 칸 있잖아요. 여기다가 0 또는 1을 입력을 해가지고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0을 한번 보내보죠. 키보드로 0이라고 입력하고 전송 누릅니다. 그럼 얘가 작동하면 작동 표시 등이 들어올 거예요. 말하는 거 들립니까? 가스 노출됐을 때 경고음 나오는 거를 제가 넣어놨네요. 다시 해볼게요. 0번. 이게 1번이고, 0번이고, 1이라고 전송해주면, 가스 누출 경보 사항이 해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가 들어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1번. 잘 작동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빵판 안 써도 되고, 딱 이제 여기 가스 센서 연결하는 거하고 뭐 이게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요 LED는 빨간색이면 가스가 많이 검출됐다는 거고, 요 노란색이면 중간 정도고, 녹색이면 뭐 괜찮은 거고, 뭐 그런 걸 표현한 거고, 여기다가 MQ6라는 가스 센서를 모듈을 여기다가 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여기 있으니까 굳이 한번 보여드리자면 요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이 mp3 모듈이 가스 누출이 검출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검출되었다가 그게 해제가 되면 이제 안전하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mp3 재생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럼 작동되는 거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우리가 만든 그 쉴드가 요런 식으로 작동이 될 거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죠? 여기다가 코드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싹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넣어 놓을게요. 일단은 그냥 그냥 넣어 두도록만 할게요. 이렇게 넣어 두고 예쁘게 정리하는 거는 방송 끝나고 나서. 자,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아두이노에서 RS485 통신할 적에
맥스 485라고 하는 이 모듈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잠시만요. 그게 지금 그거는 시안이 있거든요. 여기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 맥스 485가 어디 있지? 잠깐만요. 가지고 올게요. 맥스 485. 찾았습니다. 이겁니다. 요게 아두이노가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게 하는 그런 모듈인데요. 요거를 지금 저는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딱 꽂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고 여기 터미널 블럭 보이죠, 그죠? 여기 터미널 블럭이 RS485 통신선 두 개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아두이노가 RS485 통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요 부분은 우리가 카이캐드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번 예제 5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다고요? 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네요. 아, 지구 반대편에서 이 녹한다를 보고 계시다니. 아, 출석 체크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제 챗봇이 기록을 할 거니까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아, 고단하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모듈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요걸 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너무 좀 복잡하게 보이니까, 자, 여기 회로도 저 아래 맥스 485 모듈에 VCC GND라는 핀이 있고요. 그리고 RO라는 핀하고 DI라는 핀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더라? DE랑 RE라는 핀이 있어요. DE, RE. 그럼 요거는 아두이노에 5V 연결해주면 되고,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에 GND 연결해주면 됩니다. RO라고 된 핀은 지금 어차피 이거는 지금 시연을 안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RO라는 저 핀은 아두이노에, 이거는 우리 시리얼 통신에서 TX 핀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는 RX 핀하고 같은 거니까 아두이노에 지금 요 회로도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2번 핀 연결하는 걸로 가정하죠. 이거 2번 핀, 요거 3번 핀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로도는 노칸다의 아두이노 106편 있거든요. 106편에 가보시면 RS485 통신으로 아두이노 보드끼리 통신하는 그 코드하고 저기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도를 그대로 저 카이캐드로 PCB 기판을 뜨면 그 예제를 그대로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거 전용 보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DE핀하고 RE핀은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아두이노의 13번 핀에 연결하면 됩니다. 두 개 같은 자리에 지금 그렇게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니까 이거 보이죠, 그죠? 녹색 선이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13번에 연결된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요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또 추가해서 우리 예제 5번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제 5번 어디냐? 아두이노에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맥스 485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쉴드를 제작하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맥스 485 이 모듈을요, 칩을 PCB 기판에다가 바로 잡아 넣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이 레벨이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꺼내고, 지금은 쉬운 거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그 순서가 좀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풋프린트하고 심볼을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링크는 제가 이미 딱 다 달아놨으니까 이거 들어가가지고
심볼과 풋프린트 딱 바로 보이죠? 다운 받습니다. 카이캐드 버전으로 다운 다 됐으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 압축을 풀고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카이캐드의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 MOD 파일은 그냥 카피해서 아까 풋프린트가 있었던 요 폴더 안에 자기가 풋프린트 저장하는 그 폴더 만들어 놨던 데다가 투척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심볼은 심볼 편집기로 가서 뭐든 간에 한 개 추가한 다음에 저는 앞으로 여기다가 다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 임포트 심볼 눌러서 다운받은 맥스 485를 추가해준다. 그 뭐 추가하면 그냥 저장되는 거니까 저장 따로 해야 되군요. 세이브 눌러주시고, 그리고 예제 5번 이제 프로젝트 만들면 되겠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두이노가 RS485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력 딸려. 이그젠플 3-5. 자, 회로도 편집기 가겠습니다. 자, 심볼을 추가하는데 얘는 그 심볼 추가할 게 지금 한 개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나 뭐 LED 같은 거를 우리가 실습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LED 한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LED 켰다 껐다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훨씬 낫겠죠, 그죠? 그러면 심볼 추가할 심볼은 여기 안에 있는 이 맥스 485 요거고요. LED 하나 추가할 거니까 LED는 항상 저항하고 같이 붙어 다녀야 되니까 LED 하나와 저항 하나를 추가한다. R. 그리고 이제 연결하면 되죠. 자, 연결은 우리 뭐 네트 라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얘가 범인이구나. 잠시만요. 자, 마우스 휠을 돌리는 애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됐네. 자, 그럼 요 5V 가지고 오고 그라운드 가지고 와서 전원부터 딱 이렇게 배치를 해두죠. 요렇게 됐죠. 그리고 A하고 B라고 된 거는 이거는 맞다. A하고 B하고는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맥스 485 쪽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두이노 쪽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다. 됐죠? 아니면 아두이노 기판 자체에 터미널 블럭을 집어넣을 거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 4핀 커넥터 핀 소켓에 연결되는 맥스 485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아두이노하고 연결될 건 없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돼도 되고 아니면 자, 우리 그 했듯이 자, 여기 있는 대로 RO가 2번 핀입니다. RO가 2번 핀. 그리고 DI가 3번 핀. 그 다음 요 두 개의 핀은 묶어가지고 13번 핀에 연결해주면 돼요. 요렇게. 그럼 이거 다 연결됐죠. 그리고 LED 하나는 지금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2, 3, 4번 핀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요래 딱 저항하고 그럼 플러스가 위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 두 개 연결해주고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여기 이제 디지털 4번 핀이 연결되면 되니까 4번 잡아와서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LED가 4번 핀에 연결된 것이다.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만들어졌죠? 풋프린트 배치 들어가겠습니다. 어사인 풋프린트. LED는 이제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겠습니다. 요거 3mm짜리 선택. 저항은 스루올 부품에 7.62mm짜리. 그리고 RS485는 요거 추가한 풋프린트 딱 선택해 주시고 세이브하고 이제 PCB 만들러 가면 되겠죠. 아, 좋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뭔가 이렇게 패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풋프린트 들어왔고, 요거는 지금 터미널 블럭이 있는 쪽이 지금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렇게 바로 지금 해놓게 되면 요 아래쪽에는 아두이노에 USB가 있어요. 저도 이거 좀 배치를 잘못했는데 USB 요 커넥터하고 요쪽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얘가 반대쪽에 납땜해 놓은 요 부분이 요 위에 이렇게 쇼트가 돼요. 이게 이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두 개 사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아니면 반대쪽에다가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게 USB 연결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요렇게 해놔가지고 요 납땜되는 반대쪽 부위가 요 금속하고 맞게 되면 쇼트가 나니까 요렇게 배치를 하고. 김동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나 오늘 왜 이렇게 체력이 딸리죠. 큰일이다. LED는 대충 그냥 요렇게 하나 두도록 하죠. 요렇게.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연결만 남았죠. 배선 라우터 누르고 요거 5V 아두이노 5V네요. 요렇게 연결 끝났죠. 요거 반대쪽은 그라운드인데 요 다 이제 그라운드끼리 연결되는 건데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고. 자, 요 핀은 아두이노에 요 3번 핀하고 연결되네요. 3번 연결해주고. 저 이렇게 꺾여진 거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자, 요렇게. 자, 요 핀은 요렇게. 그리고 요 핀 두 개는 묶어가지고 여기 있는 13번 핀하고 연결되면 되죠. 두 개. 딱 이렇게 쇼트 시켜가지고 한 놈만 대리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별로니까 이렇게 돌아갈까? 그러면 이런 게 좀 골치 아프면 그러니까 지금 고민거리가 얘네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얘가 요 핀에 하고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요렇게는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방법이 요 저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항은 스롤 부품을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근데 괜히 돌아가도 되는데 괜히 이렇게 지나감으로 해서 이 저항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닿게 되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된다면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양면이니까 밑으로 가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죠? 우리 그냥 쉽게 갑시다. B면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면 요런 애들하고 크로스 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꺾인 부분이 많네. 5V 선에 굵기를 굵게 해달라. 그거는 저 네트에 배선 라우트에 굵기를 굵게 하는 거는 3단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는 그냥 배선 두께는 무조건 이걸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오드님이 예리하시네요. 전원은 조금 더 굵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행스럽게도 녹한다가 그걸 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이제 배치가 됐죠.
저항의 반대쪽 이거는 그라운드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구리를 들어 부으면 되겠습니다. 필존. 자, 이 두 개 선택하고 그라운드 선택한 다음에 딱딱 따닥 B 하면 이제 완성됐죠. 요거 연결된 거 보이죠? LED 저항 쪽 그라운드 연결된 거 보이죠? 그러면 요쪽에서 나와서 여기 그라운드로 끝났고 요쪽에 다 연결됐고 그라운드 다 연결됐고 나머지 애들은 그라운드하고 연결 해당 사항 없고 그죠? 그리고 요 두 개의 핀은 RS485 통신 핀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 3D 뷰로 보면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구나. 아, 그러면 여기다가 4핀짜리 핀 소켓 두 개 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위에다가 이 모듈을 이렇게 탁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탁. 그러면 아두이노에 RS485 통신이 가능해진다. 입니다. 자, 뭐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디자인 룰 체커. 요거는 항상 나오는 에러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아두이노 우노 템플릿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부분하고 엣지 커트 요 하얀 색깔 부분이 나중에 기계가 저 부분을 오려내거든요. 오려내는 영역하고 요 프린트 돼야 되는 영역하고 이렇게 잘려지는 게 있다. 엣지 커트가 프린트가 해야 될 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말인데 이거 뭐 크게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 잘리는 건 상관없어요. 이 납이 칠해지는 부위 이런 게 잘리면 문제가 되는데 아니면 엣지 컷을 밖으로 이렇게 좀 더 네모나게 하든지 뭐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RS485 모듈 만들기 끝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캡처해 가지고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이제 5번. 아,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아, 이것도 제가 막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던 건데 제 마음대로 했는데 주문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요거 하는 방법도 제가 차차 단계를 올려가면서 이거는 어느 단계에 설명을 하냐면 내가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직접 만드는 단계에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거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면 저 순서도 안 맞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보면 남아있는 공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양면을 맞는 기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짜잔. 다음. 아,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두이노용 모스펫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어디 적용이 돼 있냐면요, 여기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스펫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모스펫 그 어딨지? 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아, 덥다. 자, 이거를 모스펫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이거를 IRF520 모스펫이라 부르고, 이거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모터 제어할 수가 있어요. 모터 크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모터나 아니면 12V 모터나 아니면 뭐 그러한 전원이 필요한 제품 있잖아요. 12V가 필요한 어떤 제품, 그런 거를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펜 싼 거 샀더니 확실히 싼 거 사니까 수명이 짧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터 같은 경우는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LED 같은 거 12V LED 같은 게 연결되면 밝기 제어 같은 게 가능해요. 그럼 이거 아두이노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PWM 제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스펫이라는 거는 릴레이와 다르게 온오프 더하기 PWM까지 가능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아두이노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에 터미널 블럭이 두 개가 있어요. 이쪽이 인입니다. Vin. 5V, 12V 입력되는 거 상관없어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DC. 그리고 여기는 출력 쪽이에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얘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 12V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놓고, 그리고 여기 반대쪽은 아두이노와 연결되는 제어부인데요. 시그 VCC GN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그널 핀에다가 PWM으로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라이트로 0에서 255까지의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0을 입력해주면 오프 끄는 거랑 같고 255를 입력해주면 완전 켜는 거랑 같고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모터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온 어떤 전기가 이쪽으로 나가는데 아두이노의 신호에 의해서 그 양이 조절이 돼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가 수도 호수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 수도를 완전 잠그면 물이 안 나오는 거고 풀면 물이 완전 세게 나가는 건데 반쯤 잠가 놓으면 물이 반의 수압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 모듈을 기판에다가 때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IRF 520이 여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 전원을 입력받는 이 터미널 블럭이 이 파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USB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터미널 블럭이 아니라 USB로 해놨습니다. 왜 USB로 해놨느냐? 이거는 가습기 녹한다에 가습기를 컨트롤하는 아두이노 실드거든요. 가습기에 들어가는 전원이 반대쪽이 USB로 돼 있어가지고 바로 USB 아니면 그 USB 선을 잘라가지고 터미널 블럭에다가 연결해줘야 되는데 제가 USB 선을 살려서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USB로 했다. 그런 측면에서 요 모양으로 그대로 할 것인가 터미널 블럭으로 할 것인가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 그냥 하는 김에 바꾸겠습니다. 터미널 블럭 하지 말고 요거는 DC 잭으로 할게요. 5V 뭐라 하죠? 배럴 잭. 배럴 잭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출력은 USB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편에서 했던 거를 살짝 복습도 해볼 겸 요 모양으로 그대로 만들되 여기 2핀 커넥터 부분에 풋프린트를 DC 잭하고 USB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없는 게 뭐냐면요. USB하고 배럴 잭하고 뭐 저항하고 다 있는데 모스펫 풋프린트가 심볼하고 풋프린트가 카이캐드에 있는가 없는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일단 제가 녹한다 차원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거 보고 지금 요거 만드니까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 뭐 작동도 한번 시켜봐도 되겠고 작동도 한번 시켜보죠. 그럼 하는 김에 버튼도 달아버릴까? 버튼도 2개 달아버리는 걸로 하죠. 버튼은 어디 연결하냐면 모스펫은 2번, 버튼은 3번, 4번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6번 한번 만들어보죠. 자, 모스펫 IRF 520으로 520과 버튼 2개를 이용해서 DC 모터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쉴드를 만드시오. 다른 거는 다 풋프린트 있고 그리고 지금 배럴 잭이라는 게 뭐냐면 2편에서 했던 건데 어디 있냐?
USB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심볼하고 하게 되면 자 USB 요거 사가지고 여기 꽂으면 딱 맞거든요. USB 2.0 A 타입 마운트 소켓. 그리고 배럴 잭은 요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이 뭔지 아시죠? 아답터 바로 딱 꼽는 거. 요렇게 딱 선택을 해가지고 만들면 요 모양으로 딱 만들 수가 있더라. 그럼 요거 2편에서 했던 지식을 우리가 200% 활용을 해가지고 모스펫을 한번 박아 넣어 보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심볼과 푸프린트 딱 있죠? 가지고 옵니다. 요까지 눌러주고 잠깐 멍 때리고 있었네. 끄고 그러면 다운로드에서 여기죠, 그죠? 요거 압축 풀고 자 푸프린트는 여기 투척이고 심볼은 세이브 여기 가서 심볼 편집기로 가서 추가를 해줘야 되더라. 여기 이름은 이상하지만 계속 그냥 여기 놓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녹한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카이캐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집단지성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이런 소소한 팁 같은 거 녹한다에게 빠박 어필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추가될 게 지금 이 회로도 딱 보니까 일단 모스펫 하나 필요하고 저항 2개 LED 한 개인데 이 LED의 역할은 모스펫이 작동 중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얘가 켜지면 그냥 모터 같은 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출력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추가했던 IRF520을 딱 두고 저항 2개 LED 한 개, 저항 2개 LED 한 개, 배럴 잭 USB 이렇게죠. 저항 2개 LED 한 개. 그럼 R 눌러서 저항 2개 LED 한 개. 그리고 USB는 뭐라고 치면 되냐면 여기 이런 거 이제 요 슬라이드 참고하세요. USB 언더바 A라고 치면 나옵니다. 여기 있다 그죠? 요거 추가하고 그 다음 배럴 잭은 배럴 언더바 잭이라고 하면 나오네요. 배럴 언더바 잭. 바로 나오네 이거. 배럴 이거 맞네 그죠? 이거 뭐 하고 있냐? 자 그럼 요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요 방향이 보니까 해야 될 거 아직 산더미네. 자 방향이 요렇게 요 커넥터들은 입력되는 연결하는 부위가 왼쪽에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거 눌러 가지고 요 위에 이거 플립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 최대한 지금 저희 있는 회로도하고 똑같이 그리도록 하죠. 자 그럼 얘가 여기 있고 니들 둘이 일단 여기로 가고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결 안 하는 부위는 이거 USB는 통신 말고 전원으로만 쓸 거니까요. 자, 요 실드하고 요 V버스가 플러스 나가는 쪽이고 그라운드가 마이너스 쪽이 나가는 쪽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배럴 잭은 1번이 플러스고 2번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지금 요 회로도 상에서는 보니까 V인 플러스끼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네요. 그러면 요 V버스하고 1번하고는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플러스끼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입력의 마이너스가 요 모스펫의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이거 지금 방향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소스 S라고 된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쪽으로 나가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받네요. 이거 아두이노의 2번 핀에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아두이노 2번 핀. 그럼 2를 카피해 가지고 근데 잠시만. PWM을 하려면 2번 핀에 연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번 핀에 연결된 거 맞나? 얘는 그냥 온오프로 적용이 되는 거네요. 뭐 가습기를 켜고 끄는데 저 50%만큼 켜라 그렇게 작동되는 가습기가 아니라서 이거는 온오프인데 지금 이 예제는 3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3번에다 연결하고 실제 제가 작동시키는 거는 2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에 일단 3번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랑 같죠,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된 게 여기 시그널 여기 나오는 거하고 여기 그라운드하고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또 연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라운드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하고 상호간에 연결해 줘야 되니까 아두이노의 그라운드가 여기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외부 전원의 마이너스가 아두이노의 마이너스하고 쉐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통신이 가능하니까 항상 통신을 할 때는 서로 다른 장비끼리 마이너스 GND는 상호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아니라 신호. 그럼 지금 요 부분 됐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선하고 요 LED하고 저항부터 한번 달아보죠. 살짝 그림이 좀 난해해졌는데 얘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림이 더 낫겠네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두고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자면 얘도 이렇게 두고 요거 두 개 사이에 지금 LED하고 저항이 낑겨 들어간 거죠, 그죠? 딱 보니까. 그러면 저항 하나, 자, 저항 하나. 자, LED 방향 잘 맞춰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요대로 두고 요 그림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LED가 먼저 있구나. 최대한 똑같이 합시다.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려주고 여기 물려주고 여기 물려주면 됐죠. 그리고 요 놈은 또 어디 연결되느냐? 딱 보니까 시그널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이거 요렇게 연결된다는 거네요. 그죠? 요렇게. 그리고 저항의 크기는 보니까 1kΩ이라고 돼 있네요. 그 1kΩ짜리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요렇게 연결해 놓은 게 우리 다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풋프린트를 버튼 두 개도 하겠다라고 했구나. 자, 버튼은 지금 뭘로 하면 되냐면요. 잠시만요. 버튼이 내가 뭘로 했더라? SW 이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SW 이거구나. 요거 텍트 스위치 할 거고요. 요거 두 개 하고 텍트 스위치는 두 개의 접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디지털 핀에 그냥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쪽은 둘 다 그라운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연결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번에 했던 1, 2편에 했던 것보다는 회로도가 약간 예쁘게 그려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4번, 5번에 연결하겠습니다. 4번, 5번 이렇게. 됐죠? 저장하고 이제 풋프린트 할당해 주겠습니다.
LED는 요거 3mm짜리 넣어주고, 저항은 1mm, 7.6 몇 짜리 요거 넣어주고, USB는 뭘로 하면 되더라. 자, 이제 같이 보면서 하죠. 참고 자료가 있으니까. 배럴잭 호리젠탈이라고 된 거. 요 배럴잭은 배럴잭 호리젠탈. 안 되면 여기 검색하면 되죠. 배럴. 왜 안 나오지? 바렐. 맞잖아요. 오잉? 왜 안 나오죠? 파워. 이 어디더라? 잠시만요. USB부터 해볼까요? USB는 USB 언더바 A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콘플라이라고 된 거. 요거 하시면 딱 적절합니다. 됐고, 배럴잭은 배럴잭에 호리젠탈 요거 됐고, 그리고 딥 스위치는 뭘로 했더라? 자, 텍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텍트 스위치 SMD 말고 THT 이거네요. 푸시 6mm. 딱 맞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딱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 모스펫은 지금 풋프린트 제가 추가한 거에 들어 있으니까 요거 검색어 지우고 요거네요, 그죠? 딱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PCB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가져오고, 이걸 이제 지금 했던 것보다는 좀 수준이 올라갔다, 그죠? 요거를 이제 잘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일단 USB는 제가 했던 것처럼 요 테두리 쪽에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두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USB가 탁 꼽히는 거니까, 제가 요 엣지 컷된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좀 두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요 하얀 색깔 테두리 부분은 밖으로 나가도 돼요. 납땜하는 부위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둬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고, 그리고 배럴잭도 요렇게 두겠습니다. 요렇게 두면 배럴잭도 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아답터가 이게 탁 꼽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자, 얘는 여기다 두고요. 좀 배치하는 거는 뭐 자기 마음이니까 다 어디 연결되는가 이렇게 보면서, 자, 얘는 이렇게 두고, 자, 그럼 얘끼리 이렇게 정렬하겠습니다. 얘 두 개 얼라인 이렇게 정렬해주고, 버튼은 뭐 그냥 여기다가 툭 던져두죠. 여기 투척. 얘가 여기 있는 게 더 이득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정렬. 자, 이제 연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배선 들어가죠. 자, 일단 요게 배럴잭의 마이너스가 요쪽인데, 마이너스는 아두이노에 그 커퍼 푸어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게 지금 요 선보다 아까 마루도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실제로 쓰려면 저 선이 조금 더 두꺼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 빨간색 색깔로 칠해진 이 선을 두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막 그려지는 대로만 해보는 거예요. 요 가운데 부분 USB의 가운데 부분은 통신선이고 요 마지막 부분은 그라운드인데 요 마이너스는 아두이노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모스펫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요렇게 가서 이게 출력인 거죠. 요 전원이 아두이노 쪽으로 그러니까 모스펫 쪽으로 갔다가 모스펫에서 USB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핀은 저 위에 저기 연결되네요. 이렇게 가지고서 대충 툭 연결해주고 그리고 요 핀은 그와 동시에 여기에도 연결돼줘야 되고 요렇게도 연결돼줘야 되네요. 연결하라는 대로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핀은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고 요 핀은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 할 거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 핀도 그라운드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버튼이네요. 버튼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연결 다 됐죠? 연결 다 됐잖아요? 연결해야 될 거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필 존 눌러서 GND로 다 칠해버리는 겁니다. 요래 B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고 단축키 B 그리고 나서 보면 요 그라운드가 돼야 될 부분은 요렇게 X 딱딱 칠해진 거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그라운드 다 연결됐고 모스펫 쪽도 그라운드 연결됐고 외부 전원 쪽도 그라운드 연결됐고 다 커퍼 푸어 됐고 얘는 그라운드 연결되면 안 되죠. 이거는 모스펫에서 나오는 출력이 연결되는 거니까 플러스 5V는 그냥 꽁으로 주고 그라운드는 모스펫으로 들어갔다가 출력이 조정이 돼가지고 USB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려진 거를 3D 뷰로 보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요 버튼 두 개와 모스펫 여기 꽂아가지고 뒷면에 납땜하고 USB 꽂아가지고 납땜하고 배럴잭 사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납땜하고 이렇게 하면 모스펫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 아두이노 코드 가지고 한번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모터 같은 거 연결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작동하게 되면 여기 빨간 색깔 LED 보이죠, 그죠? 요게 켜질 거고 버튼 두 개 연결한 거는 저 여기 있습니다. 켜는 버튼, 끄는 버튼 이렇게 하죠. 4번에 이게 지금 저는 2번에 있고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서 작동되도록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하고 지금 그린 회로도하고는 핀이 번호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핀 번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지금 4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3번 이 버튼을 ON 버튼, 4번을 끄는 버튼 해가지고 자 일단 작동되도록 하면 아두이노 코드를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상당히 흥미진진하네요. 일단 샵 디파인 모스펫이 현재 저는 실제로는 2번에 있고 그리고 버튼 1이 3번에 있고 버튼 2가 4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핀 모드 해줘야 되겠죠. 모스펫이 있는 핀은 출력으로 제어할 거고 그리고 버튼 1, 2는 오 잠깐만요. 뭐 눌렀더니 창이 다 내려가 버리네. 큰일 날 뻔했다. 자, 각 두 개의 버튼은 인풋 풀업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인풋 풀업이라고 안 하고 인풋이라고 할 거면 저 풀업 저항을 따로 달아줘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죠? 아두이노에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인풋 풀업이라고 해주면 아두이노의 내부에 있는 풀업 저항을 쓰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작동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코드를 쓸 거예요. 만약에 디지털 리드 BTN1이 로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 3번에 연결된 버튼이 눌려진 거예요. 그러면
자, 모스펫에다가 출력 신호를 하이를 줄 겁니다. 5V 출력을 주고, 아니다, 버튼 2가 눌려졌다. 그러면 로우 신호를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온, 켜겠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오프, 출력을 안 주겠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요 코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겠네요. 한 개 더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딱 적절하게 끝났을 때 스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모스펫의 출력이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LED에 불이 켜지게 될 거예요. 요 LED는 아두이노가 켜고 끄는 게 아니라 모스펫에 출력이 있으면 켜지는 거잖아요. 켜졌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그 12V든 5V든 외부 전원이 이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나가는 거고,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기다가 뭔가를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그거 하기 이전에 화장실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실제 USB로 연결할 게 그 가습기 모듈이니까 가습기 모듈을 좀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냐? 찾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가습기 모듈이거든요. 그리고 자, 이게 마이너스 USB로 연결돼, 마이크로 USB로 연결돼요. 그럼 제가 굳이 USB로 해놓은 이유가 요 선을 안 자르고 이렇게 연결하려고. 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 가습기가 작동하면 여기 작동 표시등이 들어올 거니까 외부 전원만 5V 외부 전원만 넣어주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자, 플러스가 어디니? 어디가 플러스지? 여긴가? 자, 이래 딱 해놓고 딱 이제 이 외부 전원을 딱 꽂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딱 누르면 켜졌죠? 꺼졌죠? 그러면 한 김에 이 가습기 작동되는 것도 그게 있나? 가습기 작동도 내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 준비되어 있는 게 없네요. 자, 하여간 가습기에 그 휴지 같은 데다가 물을 묻혀 가지고요. 이거 해보면 되겠구나. 자, 물 좀 묻혀 올게요.
자, 가습기를 딱 작동시키고 요 딱 이거를 휴지를 갖다 대면 이 방향이 이쪽인가? 이렇게 뭐 안 되는 것 같지? 이게 그 길쭉한 필터 있거든요. 거기 해야 지금 되는 거긴 한데 이 딱 그 필터를 요 갖다 대면 여기 가습기가 쫙 나옵니다. 반대쪽으로. 근데 휴지 가지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네요. 제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하여간 뭐 출력 줬다, 외부 전원을 출력을 준다, 안 준다. 작동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PCB 우리가 저 회로도를 보고 카이캐드 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주문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럼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코드 정리는 나중에 하고, 자, 아두이노 코드는 여기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 못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산화탄소 센서인데요.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하고, 그리고 요거는 아두이노 스텝모터 드라이버인데요. ULN2003이라고. 요것도 회로가 공개돼 있더라고요. 요거를 풋프린트 다운받아 가지고 그 지금 스텝모터가 이 연결돼 있는 요 커넥터 있죠? 요 커넥터 스텝모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 제가 주문해 놓은 거는 없기 때문에 실물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 회로도를 참고를 해가지고 요 모양을 스텝모터를 바로 딱 끼워서 쓸 수 있는 그 실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노칸다의 스텝모터 실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스텝모터를 컨트롤하는 아두이노 코드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집어넣으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이거는 아두이노 와이파이 모듈, 아두이노의 와이파이가 되도록 하려면 ESP01이라는 걸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부품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스롤로 된 부품이 없어요. 전부 다 SMD로 된 부품이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AMS1117이라고 된 거 보이죠? 요게 5V를 3.3V로 바꿔주는 건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SMD, 그 스롤이 아니고 납을 칠하는 거. 그리고 여기 상에서 BSS138이라고 된 게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얘도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SMD 부품 조그만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여간 이 ESP01이라는 이 풋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실드에다가 딱 꽂아 넣었을 때 아두이노가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 그냥 그냥 된다 치고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주말에 생각해보고 재미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더 추가해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 오늘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이어나가서 요거를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부탁 질문해 주시고 또 뭐 특별하게 요청하실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노칸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노칸다의 이 한 3시간 정도 한 라이브 방송을 흥미진진하게 보셨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는 재밌게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여기 보시면 노칸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 이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노칸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저기 범준님이 오셨네요. 범준님 반갑습니다. 범준님이 녹한다의 그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된 지 지금 13개월이 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녹한다의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 뭐 이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희망하는 금액대를 이렇게 대충 보시고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뭐 카드 결제든 뭐든 하여 결제를 빡 하시면 대신에 그 방법은 유튜브가 수수료를 33%를 떼먹어요. 떼먹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니까 전자에 설명한 방식은 보내주시는 금액이 100% 저에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결제 방법은 다양하지만 유튜브에 통행세가 있다, 수수료가 있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죠? 어쨌든 그거는 해주시는 분들의 결정에 따른 거니까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녹한다는 대환영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제 유튜브는 광고 수익 나오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하고 대신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후원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3시간 동안 열일하게 한 이 동영상, 이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 끝나면 다시 보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뒤에 조회수가 몇이 되느냐? 200, 300, 아무리 많아도 500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조회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조회수 1당 광고 수익 1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200원에서 500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그 광고 수익은 그거 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며 또 이런 거 사는데 주문하고 하는데 비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스폰서를 해주겠지. 뭐 제가 광고 수익 가지고 녹화한다. 범준님처럼 저렇게 슈퍼챗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짝짝. 제가 드릴 수 있는 보상은 열정적인 박수. 짝짝짝짝짝짝. 사실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거의 뭐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회수가 얼마나 되냐라고 한다면 적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유튜브 가지고 뭔가 이게 제가 라이브 방송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그 비용이 이렇게 충전되는 어떤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에서 손익분기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를 찍는데 들인 돈이 있고 관객이 이렇게 보물에서 이렇게 딱 손익분기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항상 녹한다는 적자인 상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니까요. 이제 그럴 때 녹한다를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궁핍하구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면서 항상 저는 뭐 제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안 하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지금 제가 아주 좋은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 녹한다에게 빨리 10,000원씩 보내세요.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모든 자료를 다 오픈해드리고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에 좀 이렇게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녹한다에게 해주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동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말해봤던 거고요. 자, 이제 아직까지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다 라고 보고, 이제 뭐 녹한다는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체력이 딸려가지고 어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어제 못 해가지고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무슨 어떤 체력의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체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좀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거니까 어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뭐 원래대로라면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은 최소 두 번은 무조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목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 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체력 가지고는 이번 주는 이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이틀 하고, 그러면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니다 맞다, 다음 주는 못 하는구나. 다음 주는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제 개인 사유긴 한데요. 추석이 있을 때는 제가 여기 있기 좀 곤란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는데, 추석에는 제가 여기 지금 제 스튜디오에 있을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니까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 뒤에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이제 뵙도록 할 건데, 시간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오후 8시 15분부터 끝나는 때까지, 목요일도 오후 8시 15분부터 끝나는 때까지 해서 2주 뒤에 수요일에 지금 하고 있던 이 내용 이어가지고 이제 뭐 집중해서 하실 분들은 이제 이게 요거 이전까지 싹 이렇게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 센서 요거 측정하는 것부터, 이거는 지금 만들어진 시안이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연결해가지고 작동시켜보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요. 그럼 이제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를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카카오톡에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하나 나올 거고요. 지금 대략 한 190여 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뭐 인사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고 자기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채팅 안 하셔도 되고, 이따가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채팅하는 것도 자유, 질문하는 것도 자유, 제가 답변하는 것도 자유, 모든 게 다 자유고, 특별하게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녹한다가 별도로 터치하진 않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커뮤니티를 제가 만들어 놨으니 거기서 뭐 녹한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2주 뒤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간은 방금 그 채팅방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소통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